안녕하세요.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첫 개강일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게 두꺼운 옷 입고요. 그 다음 강의실에 히터가 틀어지고 이렇게 어우 추워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에어컨 없이는 상당히 버티기가 힘든 날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밖에서도 장마철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좀 코로나가 약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더욱 밀접한 거리를 두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좀 희한하게도 최근에 있어갖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든 단계 자체도 격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우려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걱정의 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대 혹은 뭐 30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대, 30대에 여러분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야 될 상황인 만큼 저 역시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피합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 교통편을 이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득이하게 좀 사람이 많은 다중시설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서 저래도 되나라고 우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충분한 거리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저의 발음이 정확하긴 합니다만 인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건 마스크를 쓰면 소리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7, 9월 강의는요, 기출 동형 문제입니다. 기출 동형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기출 동형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은 기출 문제의 토대를 두고 문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 동형 검사지, 기출 빼고 동형 검사지라는 표현들 많이 우리가 시험 준비하면서 보셨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동형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냐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물어보는 답이죠. 답을 좀 달리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그와 같은 부분에만 한정을 둔다면 기출 동형 문제는 1년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렇죠? 원래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문제들 다 변형을 해서 원래 풀어버리고 내년 되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문제가 그 당해 연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갖고 변형하는 정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기출 동형 문제, 거의 대부분은 기출 동형 문제입니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뭐냐 그러면 응용 문제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출제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 혹은 또한 작년에 2021년도 시험 문제를 통해서 좀 새롭게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자를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경향을 고려해서 새롭게 집어넣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제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큰 문항은 49문항입니다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포함하게 되면 120에서 150문항 가까이가 돼버립니다. 그 부분들을 풀면서 정리도 하시고 나름대로 정리는 하셔야 돼요. 더불어 이제 말미에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맞을까? 아니면 문제를 풀고 나서 요점 정리를 해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00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용별로 전부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미리 요점을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 잔상이 남아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문제는 그대로 풀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요, 그러니까 단원이 바뀌는 그 텀을 이용을 해서 단원 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시간차 공격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은 예를 들어서 행동 지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하면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다시 행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려고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행동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준다면 여러분들은 2주 연속해서 행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더 저희 생각을 지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수업 방식은 우선적으로는 문제를 풀 겁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고 뭐 언제나 그래 왔던요. 문제만 풀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판서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서에 표로 제시가 되어 있거나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왜 번거롭게 그렇게 했느냐?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시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공부라는 것을 해봤습니다만은 텍스트로 넘어오는 거하고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대부분 텍스트화되어 있겠죠. 텍스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해 정도도 높아질 것이고 암기를 했다 손치게 되면 그 유지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문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기본서의 내용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직강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문제는요, 말 그대로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거죠. 이번의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고 저의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효과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든 만큼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신 다음에 해당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강 같은 경우는 하루 늦게 이게 탑재가 된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일요일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문제를 좀 시간을 많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시고 나서 뭐 스탑 버튼 누르시든지 포즈 버튼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 해설에 대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학원의 힘을 빌어서 6월 달에 공개 모의고사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하고요, 뭐 저의 수업이 아니라 타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상당 부분 모의고사에 참여를 하셨지요. 그 다음에 제가 첨삭을 하는데 여전히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툴더라는 겁니다. 상당히 서툴러서 채점을 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당황스러워서 혹은 글자를 못 알아봐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대한 답일까라는 부분, 뒤바꿔서 쓰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된 부분은 거의 유초등 스타일로 문제가 제시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등 스타일로 내게 되면
문항이 상당히 짧아져요. 그 다음에 내기도 좀 불편합니다. 중등 스타일의 문제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초등 유아 특수 스타일로 제시가 됐지만 답안을 작성하시는 연습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의 학교 급에 맞춰서 4줄로 되어 있는 줄, 그게 중등이죠. 그 다음에 10줄로 되어 있는 거, 유아하고 초등은 10줄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맞춰서 답안을 정리하시는 연습도 충분히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1장은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한다면 행동지원입니다. 그래서 행동지원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그림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칠판 스크린을 보시는 게 불편하시면 제가 어떤 판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확인을 하시고 문제 확인하시는 데 있어서는 시험지를 바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아요. 한눈에 확 들어와서 시험지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가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림이고 나는 땡땡 학교가 실행하고 있는 PBS의 예방 내용이며 다는 땡땡 학교에 재학 중인 정서행동장애 학생 A의 행동 특성 및 미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에서 보고 계신 이 그림은 기본서뿐만 아니라 각종 강론서에 공통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이 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틀은 바뀌지 않고 어떤 부분을 블랭크 처리할 것이냐 혹은 어떤 요소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냐 이 부분밖에는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수가이라든지 안어 이런 분들이 이쪽에서는 너무나 저명해요. 이쪽에서 너무나 저명합니다. 지금 이 수가이 같은 경우 양명희 교수님을 한번 거론을 하면 이렇죠. 양명희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동 지원이라는 파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알고 보면 수가이라는 분의 제자더라 이거죠. 그러면 당신의 엄청난 어떤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제자로서 그 다음에 당신이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분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치게 되면 이 이론은 그대로 쭉 갈 것이다. 누군가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틀 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 용어죠. 4가지 구성 요소라는 부분입니다. 4가지 구성 요소. 상당히 PBS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지금 가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4가지 구성 요소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제일 밖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3개의 원이 있는데 제일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체계라든지 자료라든지 여기 실제가 되겠지만 이 실제가 존재하느냐라는 건데 기억은 뭐다? 성과라는 겁니다. 학업 성취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행동, 긍정적 행동이라는 문제 행동을 없앤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2가지의 성과를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림을 보시면서 4가지 요소만 다다다닥 외운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암기력만 따라준다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와 같이 그렸는가라는 겁니다. 이 3가지 원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기억이 반드시 성과이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보조공학의 우리 사정 모형을 이야기할 적에도 바탕이 뭐냐, 어떠한 것 바탕 위에 있는 요소들이 얹혀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과 같이 모형을 만든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식화한다라고 했을 땐
그 바탕을 이루는 게 뭐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셔야 되는 거고, 나와봤더니 학교가 실행하고 있는 예방 내용입니다. 긍정적 행동지원팀의 지원을 통해 심각한 문제 행동을 지닌 개별 학생의 사회적 능력과 학업 성취에 대한 성과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성과라는 부분은 요거죠. 사회적 능력하고 학업 성취, 그쵸? 행동적인 요소하고 학업 성취를 같이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사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심각한 문제 행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별 학생을 중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행동을 지닌 개별 학생에게 교사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효과가 있었던 중재를 실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효과가 있었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거에 기반한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에 다 학생 A의 행동 특성 및 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특성 부분입니다. 화를 참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미음 나와 있는 게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운다, 위기 상황 및 대처 결과를 기록에 남긴다. 교사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학생 A의 문제 행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처하고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학생들은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서 머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위험한 물건 치운다든지 위기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머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부분은 전부 PBS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PBS 안에서 이와 같이 지금 땡이 세 가지 땡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땡과 관련된 게 뭘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지금 세 가지 땡에서 위기 상황이라든지 조금 전에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서 머무르게 한다, 이와 같은 단서들이 제공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게 되면 뭘까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떠오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제 봅니다. 기억과 리을에 들어갈 요소 및 리을의 의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보셨던 기억과 그 다음에 리을을 물어보는 건데, 기억은 성과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은 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만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요소는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시스템 지원이죠. 지원을 이야기하고 자료,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보, 그 다음에 실제, 성과, 이와 같이 나옵니다. 바탕을 이루었던 게 지금 이 성과입니다. 성과, 그쵸?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학업이라는 부분하고 사회성,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과가 아니라 두 가지 영역이 뭐냐? 학업과 사회성이라는 부분을 성과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부분도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성과의 성취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시스템이니까 이제 나머지 세 개가 남아 있을 건데, 실제, 자료, 그 다음에 지원, 여기 보시면 자료, 실제, 성과, 이와 같이 해서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요소들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과, 실제,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성과 실제 시스템을 뭘 할 거냐 그러면 선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보라는 겁니다. 정보. 그래서 자료는 정보를 이야기하더라. 그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실제라는 거죠. 실제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ractic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실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증거 기반의 중재와 전략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한? 성과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라는 것,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practice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혹자들은 수행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행이라고 번역을 하든 실행이라고 하든 혹은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무엇을 위한 실천이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요소들, 나머지 요소들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만 실제라는 부분은 어차피 시스템이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정보의 지원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한 실천이냐? 당연히 성과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 되겠죠. 시스템을 위해서 실천하겠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위해서 실천하겠습니까? 아니요. 요 위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성과를 업시키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소한 것 같지만 반드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은 성과가 될 거다. 그렇죠?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성과. 성과에는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학업과 사회성입니다. 지금 기본서 양명희 교수님 책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고 이 부분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학업적인 부분하고 행동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리얼은 뭐라고요? 실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리얼은 실제가 된다. 실제는 뭐를 기억을 해라? 증거 기반의 중재와 전략이다. 증거 기반의 중재와 전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예방의 단계를 써라 했습니다.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좀 전에 제가 리딩을 하면서 밑줄을 그어놨던 것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부분들에 밑줄을 그었냐 그러면 개별 학생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여기 설명하면서 제가 왜 이거 꼼꼼히 보냐 그러면 제가 변형을 했을 뿐이죠. 변형을 했을 뿐이고 이 지문들 자체는 이미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저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분이 출제를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문에 어디를 블랭크 처리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문 자체도 시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출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답 맞춘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은 맞췄으니까 기분은 좋겠죠. 그렇죠? 문제를 냈고 여러분이 푸는 입장에서 문제를 맞히면 상당히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알 거고 그 다음에 틀리면 괜히 우울한 기분 들 겁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 자체가 전부 시험에 나왔던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13년도 출시 문제가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잖아요. 몇 해 걸러서 21년도에도 문제가 나오고 20년도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새로 문제 얼마나 있다? 거의 없다. 21년도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의사소통 분야에서의 문제나 새롭게 출제된 거지 뭐가 새롭게 출제가 됐습니까? 맞죠? 기존에 출제됐던 거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구나 생각했던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 툭 떼내다가 문제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과정도 공부했고 기출과정도 공부했다라고 치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확 와닿아야 돼. 처음 보는 문제, 제가 물론 여기에 다 포함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 빼고요. 대부분은 보시면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데만 너무 전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지문 자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시면서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능력. 아까 성과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그러면 사회적 능력이라는 부분하고 학업 성취라는 부분.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과라는 부분은 학업 성취에 초점을 둔다. 그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혹은 학업 성취, 우리 특수교육에서 학업 성취 크게 개의치 않더라. 이거를 출제위원이 싹 노려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긍정적 행동지원팀의 지원을 통해 심각한 문제 행동을 지닌 개별 학생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성과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제가 장담컨대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의 영역의 특성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능력 혹은 행동적인 측면에다 더욱 강조를 두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게 되면 꼼꼼히 받아두지 않은 상황에서 텍스트로 만들어버린다. 문장 자체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드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4년, 5년 동안 공부했던 특수교육 전반적인 경향을 보더라도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우리 특수교육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저가 읽어드린 그 문장을 봤을 때 그대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출제위원들 이런 거 염두에 두지 않을까요? 아니요. 염두에 둡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출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를 출제했고 기말고사를 출제했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왔던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 문제에서 블랭크의 위치만 바꿔줬을 뿐입니다. 근데 근거도 넉넉하지요. 차고 넘쳤죠.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듭 강조합니다. 꼼꼼히 보고 가세요. 이 안에는 다시 한번 또 나눈다면 수십 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수십 가지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밑줄 다시 한번 그으시면서요. 제가 지금 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두 가지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상하 좌우 다 비교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다시 넘어오면 개별 학생을 강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1차다, 2차다, 3차다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우리가 큰 제목에서는 PBS 긍정적 행동 지원의 3단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3단계 예방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단계 예방 모델이다 라고 했을 때 1차 예방이냐 지적장애에서 이야기하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아닙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이야기하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과 3차 예방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 학습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해서 3층 모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티어를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 1차 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소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3차 같은 경우는 개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 제가 출제한 부분에 의하면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예방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중재의 형태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중재가 이루어지느냐 보편적 중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 2차와 3차는 여러분들이 중재만 보지 말고 문제를 풀 적에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가 원래 집중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3차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3차를 이야기하면서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2차를 쓰면서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가 딱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에 비해서 소집단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면 소집단을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소집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더불어 개별을 대상, 개인을 대상으로 중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집단에 비해서 다시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책을 집필하신 분들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집중이다라는 말만 나왔을 때 2차다, 3차다 이렇게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다음에 이게 2차 예방인지 3차 예방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보충적 중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왜 중쟁이라고 썼을까요? 제가 좀 애교가 많습니다. 중재, 보충적 중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3차 예방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집중적 중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집중적 중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2차와 3차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떠한 집단의 형태가 제시가 됐느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하시면서 답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표현은 책을 쓰신 분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었느냐 이렇게 한번 보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겁니다. 이건 뭐 가장 일반적인 거죠. 학습장애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학습장애에서도 RTI 이야기 나왔을 때 그대로 나오는 거고 PBS에서 나오는 거고 똑같습니다. 또 이론이 똑같아 그랬습니다. 수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집단 지원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편적 중재, 그 다음에 소집단별 중재 이렇게 했습니다. 소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재다. 거기에서 1단계에서 반응하지 않는 RTI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중재를 제공을 했으나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약발이 들어먹히지 않는다. 그 이야기잖아. 그래서 2차 예방으로 넘어가고 다시 여기에서 중재를 제공을 하더라. 중재를 제공했는데 중재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로 간다? 3차 예방으로 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3차 예방이 특수교육이냐 아니냐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출제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그 사람이 뭔데 이걸 출제합니까? 미국에서도 결론 안 내린 것을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 손치더라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자기들도 판단을 못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단계로 중재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특수교육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몇 단계다? 3단계다. 3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미음에 적절한 긍정적 행동 지원, 미음에 적절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를 쓰고 일반적인 목적을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미음이 뭐였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위험한 물건 미리 치운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죠. 정답은 뭡니까? 위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위기 관리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위기관리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살펴볼 거지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그 다음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4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4가지 구성 요소. 이거는 학교 차원의
SWPBS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SPBS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쵸?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구성 요소고, 지금 물어보는 건 뭐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앞에 수식어 없어. 앞에 수식어 없어. 앞에 수식어 없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빨리빨리 지금 엄청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부담감만 빼면 그럼 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와 같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접근 안 돼요. 이와 같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를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네 가지 구성 요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 접근하는 이 밭이 다른데, 그쵸? 밭이 다른데 되겠습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입니다. 요소. 그러면 배경, 선행 사건, 중재, 대체 기술 교수,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장기 지원,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게 몇몇 가지들은 이 안에 또 포함이 돼버리죠. 이 안에 포함되더라. 예를 들면 대체 기술 교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큰 틀에서는 대체 기술 교수지만 이 안에는 또 교체 기술도 있고요. 그렇죠? 이후 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에 또 뭐가 포함된다? 위기 관리 계획이라는 게 또 포함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네 가지를 생각을 하되 다시 또 이 안에 포함되고 있는 요소들까지도 모두 총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못 푼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배경, 선행, 사건, 중재. 요 지금 배경, 선행, 사건, 중재는 문제 내기 제일 좋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도 부담을 갖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고 공부했던 거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변별의 목적에 취합이 되잖아. 취지에 딱 맞잖아. 그래서 배경, 선행, 사건, 중재, 그 다음에 대체 기술입니다. 대체 기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다음에 장기 지원, 이와 같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 중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다? 위기 관리 계획이다. 위기 관리 계획의 목적, 그러면 딱 이음절로 우선 사음절로 해볼까요? 사음절로 이야기하면 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뭐다? 안전보다라는 것을 반드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뭐 보호는 둘째 치고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이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 뭐 이 안전에는 신체적인 안전도 포함이 되고요. 혹자들은 또 뭐 어떤 부분까지도 이 안전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냐 그러면 제3의 문제까지도 안전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타이틀로 하고 있느냐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될 거고, 목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공격적이거나 난폭한 행동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아동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바뀔 수 있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 연수자료 통합교육 실행 안내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해서 통합교육 실행 안내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 나와 있고, 지원 단계가 언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원 단계가 언제 것이냐. 그 다음으로 중재 방법 선정 시 고려사항 나와 있고, 다음에 1번 땡땡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기억 단계 활동이다. 기억에 적절한 지원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이 이루어진답니다.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은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정하였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면 대상을 명시를 해줬잖아요. 대상을 명시로 해줬는데 대상이 전체랍니다. 그럼 감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을 시각자료로 제작을 해서 해당 장소에 게시를 했다.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학생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로 제작을 해서 했고, 다음에 D.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을 가르친 후에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했고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었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차 예방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지원 단계 1차 예방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렇죠? 지원 단계 1차 예방.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 니은을 고려해서 A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 쓰세요 했습니다. 중재 방법을 선정을 할 거다. 학생들에게 제공할 중재 방법을 선정을 할 건데, 중재 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그러면 사회적 타당도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타당도라는 부분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책들은 어떻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사회적 타당도가 뭐냐라는 부분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부 번역서를 들어가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부 번역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출제가 됐던 건데 제가 좀 더 확장을 한 겁니다. 좀 더 확장을 한 거예요. 기존의 문제는 하나만 쓰게끔 했던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숙지를 시켜야 될 필요에 의해서 두 가지를 쓰게 한 거예요. 예전에 답하고 제시됐던 거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도다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도.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사회적 타당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된 책들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타당도를 사회적 타당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책은 키워드만 갖고 사회적 타당도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해서 땡! 끝! 그 다음에 어떤 책은 키워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와 같이 퀘스천 마크 있죠. 문장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끝나버린 거 있습니다. 순수 우리나라 책에는 없어요. 순수 우리나라 책에는 없고 역서에 두 가지 스타일로 제시가 되는데 지금 첫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중재 효과는 개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하세요. 사회적 타당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목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목표 자체가. 그 다음에 과정도 적절해야 돼요. 목표에 있어서 표현이 사회적인 중요성. 목표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중요성, 과정에 있어서의 적절성입니다. 과정에 있어서의 적절성.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과 순서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외우기 쉽죠? 쉽잖아. 쉽다고 해줘 봐봐. 쉽잖아요. 그렇죠? 목표, 과정, 결과 순서대로 쭉 하게 됩니다. 결과도 위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관련된 사회적 타당도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상황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 책이 있었는데 한 책은 이와 같이 사회적 타당도는 사회적 중요성, 목표의 사회적 중요성,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그게 하나고 다음 보세요. 요게 문장으로 기술했더니 중재 효과는 개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을까라고 보시게 되면 거기 나와 있던 중재 목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중재 목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의 적절성은 중재 과정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나온 것까지 다 쓰죠. 뭐 찝찝하잖아, 맞죠? 다 써버리지 뭐. 중재 효과는 개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도대체 그러면 저는 키워드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문장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맞죠? 최근에 보니까 문장으로 쓰게 하더라. 이와 같은 부분들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 이게 오래된 문제가 아닙니다. 변형이 이루어진 게 오래된 문제가 아닌데, 이와 같이 저는 공부할 적에는 어쨌든 공부의 양을, 암기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어쨌든 줄이려면 이와 같이 키워드로 하는 게 참 좋은데, 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에 문장도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우선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는 이와 같이 문장으로 기술하는 게 트렌드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단답식을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입식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키워드를 갖고 많이 외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자기 교수도 마찬가지로 진술문을 쓰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오른쪽에 문장을 외워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반드시 이와 같이 서술형으로만 나오느냐? 이게 만약에 1, 2번, 우리 중등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 4번 안에 범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 B형에 1, 2번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기입형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왜 순서대로 이야기해 줬느냐? 순서대로 이야기하니까 쉽잖아요. 맞죠? 순서대로 목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 세워라.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적절해야 되죠. 세 번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결과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중요해야 된다. 이 부분을 문장으로 이와 같이 풀어내더라. 누차 이야기합니다. 진짜 딱 이와 같이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키워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문장 안에 내재되어 있는 냄새가 나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우리 천재 아니잖아요. 저도 천재가 아니고 여러분도 천재가 아닙니다. 머릿속이 지금 꽉 찰 대로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이거 그대로 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 지금 제가 칠판에 판서해드린 내용으로 자꾸 반복해서 공부는 하시되 똑같이 외우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키워드를 갖고 어떻게 이 문장을 살려낼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귀결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전부 정답 처리가 됩니다. 같이 그래서 두 가지 니은을 고려해서 쓰세요 했습니다. 이와 같이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바가 이거였어요. 책에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키워드만 딱 제시.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돼 있어요. 근데 출제위원들 대단하죠.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참 대단합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줬더니 이런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주니까 좋죠? 다음부터 안 해줍니다. 아무도 반응 안 했어.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의 교직원 협의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양교감 선생님하고 신교사, 김교사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한번 보시면 기억을 실시할 때 문제 다 안 보겠습니다. 기억을 실시할 때
1단계의 중재 대상과 중재 방법을 협의의 내용에서 찾아 쓰고 2단계의 중재 적용 대상을 고려해서 디귿의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아이고,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기억. 3단계로 구성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습니까? 3단계 따다닥 대상은 뭐고 중재는 어떤 중재?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될 거다. 그러면 실시할 때 1단계의 중재 대상, 1단계 중재 대상 표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전체 땡. 전체라고 쓰면 땡.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시험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문제에 뭐라고 냈냐 그러면 협의회 내용에서 찾아 쓰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시험 문제에 이거 표현하잖아요. 근거하여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아는 표현으로 쓰면 땡이에요. 에이, 맞았다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알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뭐 장학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될 시험 문제고 누군가는 붙어야 될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의의 내용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찾아서 써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체다. 이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체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 이걸까? 아닐 수도 있겠네. 우리 학교 학생은 한 명도 우리 학교 학생, 두 명도 우리 학교 학생, 전부도 우리 학교 학생. 그럼 우리 학교 학생 아니야?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생들 쭈쭈쭈 나옵니다. 모든 학생들. 근데 여기는 모든 학생들이라고만 나왔네요. 그쵸? 모든 학생들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양교감 선생님, 신샘, 긴샘, 민샘이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우리 학교 모든 학생 여기 있네요. 위쪽에 나와 있는 모든 학생은 이론적으로 모든 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의 모든 학생은 누구냐?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출제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학생, 이걸 누가 몰라? 공부했으면 알겠지. 그런데 대화 내용에서 봤을 때 누구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을 우리 학교 모든 학생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재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된다? 중재 방법. 이와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죠. 정확하게 밑줄 그어져 있었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편적 중재. 여기 나와 있죠? 보편적 중재라는 용어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 중재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디귿에 적절한 용어 쓰세요 했습니다. 여기. 요 디귿에 적절한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위쪽에 나와 있는 대사도 같이 읽어봐 줘야 된다는 거. 전체 학생들의 차례 지키기 행동의 변화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실시 전으로 비교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넘어갈 거다. 그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차례 지키기 이런 부분들 다 시킬 건데 여전히 차례 지키기가 안 되는 학생들은 땡땡으로 릴레이 게임을 연습시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쪽의 내용들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차례 지키게 했는데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와 같이 할 거고 말 전하기, 줄 서서 공전하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시킬 것이다. 내용을 보더라도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중재는 아닙니다. 그쵸? 소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중재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소집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집단.
다음에 니은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 니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구성 요소 4가지. 우리 아까 살펴봤네요. 뭐라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바탕에 뭐가 있다? 성과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는 순서 바뀌어도 된다. 그러면 실제가 아까 시험 문제 나왔었고 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쵸? 한쪽에서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4번서부터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